지금 저희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그 출마 여부 그리고 당내 분위기 등을 좀 전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여론조사인데요. 어제 하루를 달궜던 이슈인데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경원 전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왔다가 최근에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지금 현재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관욱 소장님, 네. 이 여론조사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친윤 지지자들은 어떻게 하든 친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분이 당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그 후보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김기현 의원에게 지금 옮아가는 그런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차 범위 내예요. 이 얘기는 김기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당 지지자들, 당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논란은 한동안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깡패라 그러잖아요.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고, 이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독립 변수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추이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제 김기현 의원이 상승세를 타고 약간의 격차를 보인다. 그러면 이제 탄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한 1, 2주 좀 더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나 전 의원 측에서는 여론 마사지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나 전 의원 측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표의 어떤 이리저리가 굳건해질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서투르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공작이 벌어졌다. 네, 이도훈 위원이 지금 나 전 의원 측이 여론조사 결과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일주일 전 여론조사 결과만 해도 나 전 의원이 12% 가까이 앞서는 12%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그런 결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론조사 결과에 자꾸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원칙적인 얘기부터 하면은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같은 날 두 기관이 조사해도 오차의 범위를 넘어서 그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전반적으로는 흐름을 이해하는데 그 하나의 참고 자료는 되죠. 나경원 그 전 의원이 1위하다 2위로 떨어졌다는 거는 그 이번 경선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고,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에서 또 이런 결과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게 실제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는 이게 무슨 기획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누군가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여론조사를 기획했다면 반대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을 높이는 그 여론조사 결과도 기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건 저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하지 않았다는 건데, 선거와 관련된 거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당내 조사 이런 거는 등록을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모 방송이 지속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여당 그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라는 결과를 한동안 꽤 내놨는데 그것도 등록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 단건의 조사보다는 앞으로 나올 조사 결과의 흐름을 봐야 되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조사 결과에도 지금과 같은 그 나경원 그 하락, 김기현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은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하지 못할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전당대회가 경선 준비 단계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격화되고 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친윤, 반윤이란 말 쓰지 말 것. 그리고 현역 의원들은 후보 캠프에서 직책을 맡지 말아달라.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 흠집 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 것. 이렇게 진정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갔는데, 구자욱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아마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아마 조마조마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아니 저 당이 그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으려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키고 지금 그 윤석열 정부를 돕기 위해서 새 당대표를 선출하고 있는데 당이 지금 거의 뭐
분열 직전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좋아하고 지지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 것 같고요. 선거는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갈등 요인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어떤 메시지를 국민에게 내놓느냐, 이거에 따라서 수권 정당으로서 계속 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저 당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줘서는 안 되겠다, 기회를 뺏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볼 때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과 이른바 그 장제원 의원과의 어떤 설전, 갈등, 이런 것이 극대화돼서는 당 외연을 넓히기보다는 오히려 좁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런 당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친윤 반윤을 얘기하면 계속 그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 선거 과정 속에서 어떻게 갈등이 없고 경쟁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네. 뭐 저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저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비대위원장은 이 장면에서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뭔가를 이제 강조를 하거나 뭐 지원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잘 무탈하게 이제 경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그 임무이기 때문에 저런 말들을 마구 섞으면 그 자체로서 뭔가 이제 본인의 어떤 의사가 그 안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게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동훈 의원이 사실 이번 전당대회가 친윤계인 김기현 의원과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이 양자 구도로 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했었는데,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이나믹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의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경원 대표가 이제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주는 분들도 출마는 나경원 전 의원의 자유니까 얼마든지 출마해서 같이 경쟁하라, 이제 이건데, 3자 구도가 되느냐 2자 구도가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3자 구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이나믹이 굉장히 변하겠죠.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 김기현, 안철수, 지금 우리 조 앵커가 지목하신 대로 두 분의 양자 대결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안 하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 또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경쟁 구도라는 거는 굉장하게 다양하고 하게 가는 거고, 전당대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당권을 놓고 싸우는 거고, 특히 이번에는 집권 여당의 당권을 놓고 싸우는 거고, 특히 내년에 총선 공천권까지 걸린 거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건 당연해요. 지금은 이제 당장 이슈가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냐 아니냐지만, 설날을 넘어가면 또 다른 이슈들이 등장해서 굉장히 이 경선판을 달굴 겁니다. 다만 문제는 경쟁을 하고 경쟁하다 보면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그 갈등이라는 것이 도를 넘느냐 안 넘느냐. 오늘의 상황은 도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언저리에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경선에 대한 어떤 지나친 과열 이런 거를 조금 관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지금 김기현 의원 현재 준비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 오후 5시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막걸리 회동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정에서 점점 더 친윤계 의원들과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줄 예정인데, 구자용 차장님, 네. 현재 지금 김기현 의원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할 때는 4위, 5위 후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직 본선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1위를 찍은 여론조사도 나왔기 때문에 네. 김기현 의원으로서는 이제 탄력을 받고 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기현 의원이 왜 이렇게 그 낮은 지지율에서 시작을 했지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 당시 원내대표로서 거중 조정 역할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대표가 이제 2차례 당무를 거부하고 떠났을 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울산에서 만나게 한 장본인이 김기현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당이 후보와 당대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어쨌든 김기현 원내대표가 봉합을 시켜서 대선 승리를 이끈 이런 주역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경우에는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당대표를 맡기면 내년 총선에서도 원만하게 당을 잘 관리해서 총선 승리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자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친윤 의원이라고 하는 뭐 장제원 의원과 김장연대도 하고, 그리고 그 당 밖에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과도 이 막걸리 회동을 통해서 자신이 당을 안팎으로 화합을 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번 전당대회 목표는 확실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윤석열 대통령과 협력해서, 윤 정부와 협력해서 여소야대 전국에서 주도권을 이어간다. 둘째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 근데 김기현 후보는 첫 번째는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들이 보기에 완벽한 것 같아요. 두 분이 그 협력하면은 잡음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지역구도 울산이고, 그리고 또 저 지명도도 뭐 아주 높지는 않아서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그 김기현 대표 측에서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그 세운 것 같습니다. 대표가 물론 선거의 전면이지만 대표 혼자 다 치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선거 때 선대위를 꾸려서 그때는 원희룡이라든지 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드림팀을 만들어 가지고 총선에서도 승리하겠다. 이런 2단계 계획을 지금 세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부위원장의 해임으로 복잡해진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 짚어봤습니다.